2억 원 전세금 은행이 가져갔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지킨 한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결국 2억 원의 전세금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혹은 앞으로 전세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 앞 34살 김민주 씨가 계약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전세금 2억 원.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남편과 몇 년을 모은 돈, 양가 부모님께 조금씩 도움을 받은 돈, 그리고 대출까지 보태서 마련한 소중한 2억 원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죠.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1억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집에 이미 1억 5천만 원짜리 담보 빚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 씨는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가 말했습니다. 전세금이 2억인데 근저당이 1억 5천이면 여유 있어요. 집 가격이 3억 5천은 되니까 충분히 커버됩니다. 괜찮아요. 민주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전문가가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12월 3일 드디어 이사날 민주 씨 부부는 전세금 2억 원을 집주인 박성호 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두 가지를 더 챙겼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두 가지 장치입니다. 전입신고는 나 여기 살아요 라고 국가에 알리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가 이 날짜에 존재했다는 걸 공증받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민주 씨는 법이 요구하는 모든 걸 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민주 씨는 아기방 벽지를 고르고 거실 커튼을 달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치킨을 시켜 먹으며 웃었어요.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다고,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그런데 12월 15일 민주 씨 모르게 등기부등본에 새로운 항목이 생겨났습니다. 집주인 박성호 씨가 지역저축은행에서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민주 씨가 이사 온 지 불과 열이틀 만의 일이었습니다. 민주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2022년 1월 7일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했을 때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해요. 즉시 박성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주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근저당을 또 설정하셨어요? 박성호 씨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게 급한 일이 있어서요. 곧 정리할게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나날이 이어지던 2022년 6월, 아파트 현관문에 법원 경매 개시 결정문이 붙었습니다. 박성호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두 은행이 모두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그해 9월 아파트는 3억 2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배당기일 민주 씨는 법원에 앉아 숫자들이 불려지는 걸 들었어요. 첫 번째 근저당권자 시중은행 1억 5천만 원, 두 번째 근저당권자 저축은행 1억 원, 그리고 김민주 씨에게 남은 돈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2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민주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민주 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은 12월 3일, 저축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은 12월 15일, 민주 씨가 12일이나 먼저였어요. 그렇다면 민주 씨가 저축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 즉 우선 변제권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민주 씨는 저축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렸을까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보호가 등기된 담보권보다 강한가 약한가의 문제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볼까요? 민주 씨 쪽 주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 날짜가 12월 3일이에요. 저축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12월 15일보다 12일이나 빠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에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은 당일에 은행 대출까지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게다가 저축은행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현장 조사를 합니다. 현장에 오면 제가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반면 저축은행 쪽 주장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권리 관계는 등기부등본으로 공시됩니다. 등기된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지는 게 원칙이에요. 원고의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았습니다. 등기도 안 된 임차권이 적법하게 등기된 담보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저희는 대출 실행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란 나는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권리지 등기된 은행 담보권보다 먼저 돈을 받겠다는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모든 절차를 지킨 신혼부부 민주씨 아니면 적법하게 담보권을 설정한 저축은행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선택해 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시면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법원의 판사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예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투표해 보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민주 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부여한다. 이는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인정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적 규정이다. 재판부는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근저당권, 그러니까 계약 전부터 있었던 일, 1억 5천만 원짜리 담보권은 민주 씨보다 먼저 설정된 것이니 유효합니다. 이건 민주 씨도 알고 계약한 거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근저당권, 저축은행의 1억권짜리 담보권은 다릅니다. 민주 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12월 3일 이후인 12월 15일에 설정됐으니까 민주 씨보다 후순위로 밀려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낙찰가 3억 2천만 원에서 첫 번째 근저당권자가 1억 5천만 원을 가져가고 남은 1억 7천만 원은 민주 씨에게 먼저 배당되어야 합니다. 민주 씨가 이미 7천만 원을 받았으니 저축은행은 민주 씨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5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은 저축은행의 과실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피고는 대출 실행 전 현장 확인을 통해 원고의 거주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알고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이란 쉽게 말해서 서로 믿고 지켜야 할 상식적인 도리를 말해요. 은행이 그 도리를 어겼다는 거죠.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 저축은행은 민주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민주 씨는 총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게 됐지만 여전히 8천만 원의 손해를 안았습니다. 집주인 박성호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그는 이미 파산 상태였어요. 8천만 원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반드시 이사 당일에 받으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 하루 사이에 등기된 권리가 여러분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둘째, 이사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민주 씨처럼 집주인이 이사 후에 몰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부24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셋째,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세요. HO육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보증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은 생각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넷째,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은 가능하면 피하시거나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집 가격 대비 선순위 근저당과 전세금의 합계가 70%를 넘으면 위험하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졌지만 그 보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을 밑도에 스스로도 챙겨야 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5천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전액을 돌려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버딩미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법 이야기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